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회계사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주위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즘 경기가 어떻냐.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옛날과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거니까 어떻냐 물어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지금 회생이 많이 안 되는 것처럼 되게 느껴지는데 사실 물어보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쪽으로 문의가 많이 안 와서 저희가 잘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큰 사건, 대기업 수준 아니면 뭐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타격이 엄청 크죠. 연쇄 줄도산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 금액을 변제를 못 받으면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 지금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이미 시작된 회사 위니아. 뭐 다들 알고 있는 네. 뭐 나름 가전제품계에서는 뭐 그렇죠. 그렇게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시작은 임금 미지급금 때문에 계열사 중 하나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회생 절차를 들어간 게 시작이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계열사가 지금 하나로 그냥 그친 게 아니라 또 들어왔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알아볼 때는 한 300억 정도의 그 임금을 미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유 그룹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계회사가 많고 그리고 뭐 공익채권으로 뭐 우선 변제를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변제 계획을 이제 잘 얘기를 하면 설마 구속까지 시킬까 했는데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네. 좀 이상하다라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마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특별하게 다 변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곧 변제될 거다라는 거를 영장 담당 판사님께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죄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못 갚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오늘 이 주제는 채무자 회사 대유위니아 회사 말고 회생 절차에서 참여하게 될 채권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혹시 인수할 만한 인수 희망자를 상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유 위니아에 물건을 납품했던 회사들, 부품, 네, 재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줄도산 위기에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제일 사실 걱정일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 물건 납품했는데 돈 어떻게 받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하신 거거든요.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네.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고, 네. 첫 번째는 회생 개시가 됐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다른 압류를 한다거나 어디 예금에 압류를 해서 먼저 받아가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상태에서 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익채권이라고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납품했을 때 지금 미수금이 많이 쌓여 있을 텐데 미수금이 다 똑같은 미수금이 아니고 첫 번째 혹시 어느 정도까지는 담보를 잡고 그런 경우 좀 드물겠지만 네. 어느 한도까지 담보를 잡고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담보 없이 쭉 미수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회생 절차 개시 그 무렵에 또 공급한 물건에 대한 대금이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처리되죠? 네, 그래서 일단 회생 절차 들어가면 다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텐데, 그 중에 그나마 구분해서 보실 거는 회사의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전 20일 전까지에 납품했던 물건들은 지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거래 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예. 그래서 지금 무조건 개시 결정이 됐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회사는 언제 회생을 신청했고 우리는 물건을 언제 납품했는지를 보셔가지고 적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신청 전 20일 이전
이내에 내가 물건을 납품했다면 그 돈은 돌려달라. 그 돈은 지금이라도 지급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이제 개시가 예. 돼서 그 이미 발생한 미수금을 못 받는데 개시된 이후에 공급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 회생 네.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먼저 공익채권을 받을 수 받아갈 있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받는 금액에 대한 구분을 지금 해보셔야 된다는 게 이 첫 번째 공익채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일단 1차적으로는 회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가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소명해 구분해봐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개별적으로 뭐 계속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 네.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회생 채권 목록을 주고 채권 신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충분히 받도록 그 회사와 그다음에 회생법원과의 조율을 통해서 빨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익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임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나는 모르겠다. 난 지금 당장 돈 주기 어려우니까 이건 공익채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걸 좀 빠르고 이제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법률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회생이 되면 내가 못 받았던 이 채권 어떻게 그러면은 받을 거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 대응의 방법 중에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우선 우리 채권이 얼마라는 거를 신고하고, 그 중에 그러면 얼마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변제를 앞으로 받기 위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법정관리 회생 절차 안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회생이 개시됐다는 걸 모르면은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네. 어떤 경우로 알았는데도 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에 정해진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실권돼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구제 절차가 있는데, 봤더니 회생들한 걸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네.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 신고 기간이라든지 회생 절차의 내용을 잘 아는 분과 상의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대유이니아가 회생 절차 들어와서 다들 뭐 지금 관계사분들이 막 또 멘붕 오셨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는 적어도 대응을 시작해야 된다. 네. 그거를 뭐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회생 절차 쭉 진행하면서의 뭐 방향이나 이런 거를 뭐 간단하게라도 좀 뭐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회생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그 가전업체로서의 어떤 그 자생적인 어떤 생존 가능성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채만 줄여준다고 해서 이 회사가 잘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고, 이런 혁신이라든지 연구 개발에는 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비용이 또 수혈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노력을 또 회생법원에서도 할 것이고요.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와야만 사실 채권자들도 변제 금액을 훨씬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네네. 네.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쌍용차. 네. 네. 그리고 뭐 2번이나 들어왔고요. 네. 지금 가전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이게 지금 해외 영업도 많이 하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국내 기업이 아닌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이 대유 위니아의 어떤 그 잠재성을, 일단 부채를 다 탕감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어떤 회사에서 이 대유이니아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채권자들의 변제를 더 많이 해주고, 또 자신들은 기존의 영업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자산을 이용해서 새롭게 좀 회사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자가 들어오면 인수대금을 낼 거고, 그 낸 인수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아가는 이런 구조이잖아요. 회생 M&A가. 그렇죠. 지금 채무만 다 탕감해주고, 어찌됐든 기존에 하던 대로 영업을 해가지고 청산가치 이상의 어떤 가치를 기존의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회생 계획이 통과되기는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업인 영업이 결국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회생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인수자가 차자를 물색하는 이런 절차가 앞으로 회생해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거래 채권자들이나 이건 회생 절차 내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좀 표현해서 이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의사를 이제 받으려고 회생법원에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거래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뭐 단톡방이나 뭐 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고 공동으로 어떤 본인들이 어떤 새로운 인수자와 협상을 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면 그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해서 네.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 제출을 하고 채권 신고를 하고 절차에서 최대한의 법률적 보장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회생 절차 내에서 대우 위니아와 관련된 이제 관계회사들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또 이렇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수천억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미승. 이 수천억의 채권을 가진 분들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또 대우위니아의 자산 중에 이제 채권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회생이 들어간 부실 채권으로 평가돼서 청산가치 거의 안 나오는데, 그게 진짜 부실 채권인지 못 받는 채권인지는 대우위니아 내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채무자가 제일 잘 알고 본인이,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회사, 채권자인 이제 다른 이제 공급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내부 사정을 다 알기가 어렵죠.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법률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